네, 반갑습니다. 3월 8일 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시장이 또다시 하락세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사흘째 하락세로 진행이 되는 모습인데요. 자, 수급이 전혀 지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그냥 시장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자, 이런 형태의 모습도 정말 보기 싫죠. 자, 주가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또 장중에 회복을 좀 하려고 했었던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수급이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다 끌려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대형주들도 반등을 좀 하려고 했다가 다시 털썩 주저하는 모습이었는데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좀 부담스럽죠. 거기에다가 이제 좀 특징적으로 본다라면 삼성전자가 이제 6만원대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종가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10만 전자는 무슨 6만 전자가 됐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기도 한데, 자,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이런 전기전자부터 시작해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 뭐 배터리 소재 뭐 등등등 전체적인 종목들이 전부 다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한마디로 그냥 안 내리는 주식이 없다, 이게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오른 주식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다 안 내린다, 안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릴 생각입니다. 차트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먼저 보셔야 되겠죠.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보시면 지금 2622포인트입니다. 일단 양봉은 지켰어요. 그죠? 양봉의 포인트는 지키긴 했는데 저점이 지금 달랑달랑한 상태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 2월달에 있었던 저점 다 깨고 내려가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오늘까지 빠지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저점은 이제 1월달에 형성된 그 저점 라인대로 지금 형성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사실 이 정도라면은 2600포인트가 지켜졌다, 뭐 이것을 생각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까지 밀렸다라면 주가가 반등을 해줘야지 맞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더 깨진다 이렇게 된다면 지지선을 이탈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즉 추세가 어느 정도 지탱이 될 수 있는 구간까지 가야지 되는데 이 구간이 벗어나게 된다면 상황이 조금 더 안 좋아집니다. 그 다음번 지지가 어디에 있느냐 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2017년도에 형성된 고점 라인 때의 지지를 약하게 받고 있다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번 지지를 생각한다면 이제는 2020년도에 형성된 그 언덕 구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2500포인트 아래쪽이잖아요. 2450이나 2400 한 6, 70 정도까지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분이 2470까지도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막 그렇게 얘기했었던 거 기억이 나는데, 그 정도까지가 이제 지지선에 대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도 빠지면 어떡해요? 몰라 지금은. 뭐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 것인지,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지지선이 어디다라고 딱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지가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계속적으로 밀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부담이 되는 거죠. 다만 이제 한 가지 기대를 좀 해볼 만한 것은 대선 이후의 전국이죠. 대선 이후의 상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쪽에서 양회를 통한 그런 어떤 경기적 부양책을 좀 내놓게 된다면 뭔가 좀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그 악재, 그 부분들이 시장을 이렇게 쪼르게 된다면 부담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기일도 지나가죠. 그러니까 지금 만기일 생각하면은 주가가 이렇게 더 내려가는 것도 좀 이상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만기 상황을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하방 쪽으로 봤다라면 지금 이제 주가가 이제 빠질 수 있겠죠. 그러면 만기가 지나가면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상황도 열릴 수는 있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갖다가 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제 끝판왕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 해소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전쟁 국면이 끝나는 거, 협상이 해결되는 거. 지금 3차 회담이 이상하게 마무리가 되면서 4차 회담으로 바로 가자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횟수만 내려가면 뭐 하겠습니까? 이제는 별로 기대도 안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상태에서 4차 회담 했을 때 갑자기 빵 터지는 기대감이 나오게 된다면 주가 쭉 치고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나와야지 나오는 거 아니냐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지지선에 대한 의미를 지금은 보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사실 지지선이라고 하시는 부분들은 다 깨고 내려갔습니다. 3000포인트 지지 라인 때 깨고 내려갔죠. 그 다음에 2700, 2800포인트 이 라인 때는 다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려가는 포인트는 다음번 지지가 몇 포인트다 몇 포인트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악재가 해소되는 시점이 지지점이 되는 거고, 그 시점이 반등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지수는 이 정도면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 뭐 이렇게 악재가 계속 살아있는 동안이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시장이 계속 뭐 정상적인 어떤 상황,
또는 이제 악재가 끝나는 상황 이렇게 된다면 주식을 지금 충분히 매수해도 괜찮아요. 단순하게 그냥 고점 대비 떨어지는 그 폭 그것만 가지고 매수한다 그러면 지금 충분히 매수가 들어가도 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네,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뭐 고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뭐 잠재우기 위함이다라고 한다면 그냥 시장 상황만 봐서는 고평가가 아니라 지금은 저평가로 내려가고 있는 상태라서 이미 기업 가치의 어떤 그 수렴하는 구간까지는 다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분은 네,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구간인데 악재가 소멸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 포인트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네,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뭐 둘 다 마찬가지로 주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저점대 지금 지지선대 다 왔어요. 그래서 반등이 진행이 되어야지 되는 그런 입장이긴 한데 그런 부분이 잘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을 그냥 막 사기보다는 지금은 조금 있는 종목들 가지고서 버텨주시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반등이 나갈 때 그런 종목들이 회복을 해 나가면서 계좌를 점점 키워 나가야 되겠죠. 지금은 이제 주가가 또 한 3일 내리니까 계좌도 조금 쪼그라드는 모습이 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또 반등 가게 되면 또 상황이 또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좀 지치게 돼요. 그리고 주식을 털어내는 그 모습이 좀 나타나게 될 테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좀 아이러니한 부분들은 뭐냐면 신용잔고나 뭐 이런 것들 또 이런 것들이 또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들 밑에서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또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돈들이 어디서 그렇게 나온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기대치들은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나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들도 같이 갖고 있어서 네 일단은 뭐 다 같이 부자가 돼야지 되긴 하겠습니다만 시장 반등을 하고 나서 그때 신용을 좀 가지고 들어오면 어떻겠는가 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계속해서 때리려고 하는 그런 입장들이 보이죠. 자 지금 수급을 보시면은 그런 게 그대로 드러나요. 외국인들이 4,700억, 기관들이 2,900억, 오늘도 지금 7,000억 넘게 매도를 한 상황인데요. 어제 2조 넘게 매도를 한 부분에다가 더하면 지금 3조 정도 가까이 매도가 나온 상황이잖아요. 이틀 사이에 3조 원이라는 이게 대단한 부분이거든요. 이 3조 원이라는 금액은요. 일단은 시장 뭐 전체적인 규모로 보게 되면 뭐 많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자금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한쪽 방향으로 쏠렸다라는 거죠. 즉 주가 떨어지는 쪽으로 자금이 몰렸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네, 부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절정의 구간은 지나서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양봉이라는 어떤 포지션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조금은 가져보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막판까지 네 기관들이 매수 안 해주고 배신을 때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네 이제 만기를 닥치고 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잠깐 해볼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시장인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자 시장 그 대형주도 한번 볼게요. 자 삼성전자가 지금 69,500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발을 동동 구르실 수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외국인들 매수 들어온 거에 비하면 매도가 그렇게 많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삼성전자가 내렸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삼성전자 내려봤자 0.8%밖에 안 내렸어요. 1%도 안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다른 종목들이 오히려 낙폭은 더 크잖아요. 지금 뭐 LG와 이런 거, FCDI 이런 거 보면은 뭐 난리가 아니잖아요.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계속 걱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종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를 안 빼고 있다라는 거. 많이 안 뺐잖아요. 하락을 많이 안 시켰다는 거. 다른 종목들이 더 내려가면서 시장을 끌고 내려갔다는 거. 지금 삼성전자가 0.8% 내려갔는데 시장은 1%밖에 안 내려갔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0.8% 내려갔다라면 시장은 1.5에서 2% 가까이도 내려갔어야 되는 이 얘기냔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나 뭐 LG에너솔루션 이런 것들도 같이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시총 상위가 우수수 떨어졌는데 시장은 1%밖에 안 빠졌어. 그럼 밑에서 받쳐주는 것도 어느 정도 있다는 얘기고요. 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하락에 제한을 줬을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또 시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래도 매수를 공격적으로 나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없으면 조금씩 사보는 건 나쁘지 않아요. 뭐 추가로 하시든 뭐 신규 매수를 하시든 뭐 상관없습니다만 비중을 많이 실을 필요는 없겠고요. 대신에 접근하시는 항상 장기적으로 들어간다, 장기전이다 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장기전을 염두에 둔다라면 한꺼번에 들어가지 않고 천천히 대응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겠죠.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그 SDI나 LG와 배터리 소재 쪽에 움직임이 안 좋았습니다. 이거는 코스닥주도 그대로 나타나요. 에코프로비엠이 8.68% 정도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LNF
LF, 첨보까지 주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배터리 소재 쪽은 뭐 테슬라가 밀렸다 어쩌다 뭐 그런 얘기 있지만 기술주가 다 같이 밀렸기 때문에 뭐 그쪽에 핑계대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이 2차 전지 관련한 부분에서는 좀 부담감이 좀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이 좀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고평가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었을 수도 있겠고, 얘를 팔아먹지 않았는 느낌으로 던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뭐 게임주들도 반등했는데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그런 반등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장이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의 어떤 평가보다는 그냥 내리지 않은 종목들, 그런 것들이 좋은 주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안 밀렸으면 좋겠다, 많이 안 밀렸으면 괜찮은 주식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는 전략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매매 동향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매매 동향 보시면 오늘 기관들이 삼성전자 1000억원 넘게 팔았습니다. 연기금이겠죠? 네, 연기금이 600억이고요 금융투자도 여기 200억 정도 좀 팔았는데, 삼성전자는 금융투자에서 매도가 많이 안 나왔어요. 요 부분 조금 다른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네요. 에코프로비엠 매도가 좀 있었고, 하이닉스. 네, 인버스 쪽 매수가 좀 있었습니다. 인버스 쪽 매수하면은 반등 나가기가 좀 쉬운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나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금융투자는 오늘 조금 매매가 좀 이상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ETF 쪽 대응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 느낌이고요. 기간 청계로 들어가게 되면 셀트리온 순매수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인버스 쪽, 그리고 삼성전자, 두산중공업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케미칼도 엄청 내리네요. 네, 오늘 7%대. 배터리나 이런 쪽은 전부 다 같이 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과 같이 연결해서 대응이 좀 되는 부분 같고요. 하이닉스도, 또 SDI도, 에코프로비엠도, LNF, 이렇게 배터리 쪽 관련된 부분도 다 같이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어땠을까요? 삼성전자를 2천억 매도가 들어갔네요. 삼성전자 2천억 매도면은 이게 적은 물량은 아니죠. 그렇지만 어제에 비하면 좀 낮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그거를 또 이제 뭐 부담스럽게 보실 만한 내용은 아닐 것 같고요. 하이닉스는 지금 매도가 조금 나왔는데 이게 200억 정도죠. 그래서 얼마 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쪽에만 매도가 좀 두드러졌다 보시면 되겠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오늘도 뭐 모양 나쁘지 않았네요. 그래서 매수가 조금 있었고요. LG 이노텍, 야, 이노텍은 떨어지지 않아요. 계속 올라가네요. 네, 이런 모습도 있었고요. 뭐 특이사항은 없죠. 특이사항은 없는 모습이고, 그냥 대형주 쪽, 그 다음에 배터리 쪽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좀 부담스럽게 보고 있는 그런 형태의 느낌들. 근데 외국인들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인버스, 곧버스네요. 곧버스 매도가 있었어요. 곧버스 매도가 있었고, 코스닥 반등 나올 거라는 의미, 레버리지 매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장이 오늘은 바닥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저점이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팔 거 다 팔았으니까 이제 올라갈 수도 있겠다. 더 이상 안 내려갈 거다. 이런 의미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매도의 규모가 줄어든 구간은 다 있었지만은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일어난 것 같습니다. 물량은 많지가 않아요. 물량은 많지가 않지만 일단은 대형주를 이용해서 시장을 어느 정도 잡아놓은 상태, 그 다음에 만기가 지나가면서 뭔가 좀 다른 형태의 움직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시점을 저점으로 만든다면 시장이 반등을 통해서 다시 올라가면 되는 거고요. 저점을 만들지 못한다면 역시 시장의 어떤 악재 국면들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끌고 내려가는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구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뭐 매도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의미가 없기 때문에 현재 시점은 그냥 그대로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그대로 맡겨두고 그대로 같이 흘러가시는 게 더 좋은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힘든 구간이에요. 어려운 구간이고 뭐 상당히 좀 대응하기도 좀 벅찬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더 힘내시고요. 네, 이럴 때일수록 또 바닥을 통과하고 나서 저 위쪽에서 찾아보게 되면 야, 그때 고생 많았지 라는 이야기들을 아주 재미있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버티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이용해서 여러분들 힘내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일은 선거를 하는 날이죠. 내일은 투표 날이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서 투표 열심히 하시고 또 자기의 어떤 주권 행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좋은 사람들 잘 뽑아서 이렇게 투표 진행해 주시고요. 내일은 종목 진단 통해서 방송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감 시황 여기까지 진행해 드리고요. 어려운 장에서 고생 많으셨고요. 건강하게 투표하시고 또 휴일 잘 보내시고 내일 아침 종목 진단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